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 마켓 뉴스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값에 대해서이죠.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폐국에서 금 판매를 중단한다고 소식이 나왔고, 세계 2위로 금을 저장하고 있는 영국은행에서는 금이 많이 인출되고 있어서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금을 되찾는데 몇 주 걸린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금값은 1980년 2월 가격을 넘어서 이번 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금 수요가 높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이번 주에 CPI와 PPI 인플레이션이 공개됐는데 둘 다 예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 CPI는 예측 0.3%보다 높은 0.5%로 올랐고 PPI는 예측 0.3%보다 높은 0.4%로 올랐습니다. CPI는 3개월 연속으로 오르는 거고 1년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뜨고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4.3%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뜰 수 있다는 제일 큰 이유는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30일 동안 미룬다고 발표를 해서 그래도 저번 주에 관세에 대한 걱정을 잠깐 풀렸었는데 며칠도 안 가서 트럼프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는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여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같이 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협의해서 미국을 싸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은 벌써 따로 트럼프에게 관세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말고 이번 주에 관세에 대한 또 다른 큰 발표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이 빨리 되면은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상호 관세가 특별히 유럽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높아서 만약에 상호 관세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면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관세가 크게 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를 보면은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상호 관세에 안 들어가면은 노르웨이 제품에게는 관세가 거의 안 붙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면은 노르웨이 제품에게는 거의 25%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활동을 보면은 점점 갈수록 무역 전쟁이 더 커질 겁니다.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데이터는 마이너스 0.9%로 예측 마이너스 0.1%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건데요. 현재 소비자 신용카드 부채가 역사상 제일 높은데 소비자들은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고 있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사인은 이번 달에 해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만 봐도 석유와 가스 회사 쉐보란은 직원 2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JP모건 은행은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해고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메라는 직원 5%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해고를 2월부터 시작했고 세일스포스도 해고를 발표했고 월데이도 해고를 발표했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연방정부는 노동력의 75%를 해고하고 싶어하고 2월은 반뿐이 안 지났는데 이번 달의 해고 추세는 한 2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채용 공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가 3년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 채용 공고 수는 벌써 한 1년 동안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졌는데 경기 침체는 시작 안 했으니
이번에는 틀리는지.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는 특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나쁘게 나온 소매 판매 데이터, 해고 뉴스 등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켓은 비교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S&P 500은 이번 주에 1.47%를 상승했고 나스닥은 2.58%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마켓이 하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계절성을 보면은 이번 주가 원래 올라가는 주고 다음 주 2월 하반기부터 마켓이 하락할 때입니다. 계절성이 그렇다고 꼭 그럴 거라는 법은 없지만 배열들 중에서는 다음 주부터 마켓 조정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몇 년을 제외하고 S&P 500은 매년 최소 한 번은 200일 이동평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도 200일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간이 200일 이동평균 선을 밑돌지 않은 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1990년부터 전해에 200일 이동평균을 밑돌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에는 꼭 밑돌았고 200일 이동평균으로 떨어진 타이밍이 1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들 중에서 계절성과 200일 이동평균 역사를 보고 다음 주부터 마켓 교정이 시작할 거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옵션 트레이더들은 쉽게 말해서 옵션 데이터가 이번 주에 불쪽으로 바뀌어서 단기적으로서 마켓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절성이나 옵션 데이터 말고 단기로 다 트럼프 행동에 달려있죠. 트럼프는 푸틴과 우크라이나 평화안 협상 중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만나서 군사비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세금 감면도 발표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마켓은 상승할 거고 그런데 관세에 대해서 말이 더 많이 나오면은 마켓은 하락할 거고 트럼프는 새 대통령으로서 말로 마켓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켓 방향은 트럼프 말에 많이 달려있는데 S&P 500은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힌 후 5%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이 consolidation phase, 통합 단계에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통합 단계 다음에 오는 게 breakout stage, 돌파 단계이죠. 저는 주식시장이 2월을 하락으로 마감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돌파가 하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관세부터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마켓 반응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2월 하반기와 3월 달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움직임도 마켓이 한 3개월 동안 겪은 것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고 마켓은 곧 통합 단계를 벗어나고 돌파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